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우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대전에서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첫 아내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라도 들으려고 했지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이 있다고 해서 참여했지요. 그곳에서 김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명자 씨는 70살이었고 요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습니다. 명자 씨도 저처럼 혼자 살고 있었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우 씨는 참 점잖고 진중하시네요. 요즘 같은 분이 드물어요. 명자 씨의 칭찬에 제 마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명자 씨와 저는 6개월 정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근처 공원도 걸었습니다. 명자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려달라고 해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명자 씨가 좋아하는 꽃을 가끔 사갔습니다. 말벗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옷차림도 조금씩 신경 쓰게 되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는 재혼을 했습니다. 딸 수정이와 명자 씨의 딸 유림이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모아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명자 씨의 집이 더 넓고 깨끗해서 저는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것은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아내와의 사진 몇 장만 가져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오늘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웃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딸 유림이도 가끔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림이는 40살인데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딸 수정이도 한번 놀러 왔는데 그날은 정말 집안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손자 민호도 와서 집안의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명자 씨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우 씨 함께라서 정말 좋아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고 밤이 너무 길었는데 함께 있으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은 버스 타고 인근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요가 선생님이었던 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오래된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생겼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건강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짠 음식은 줄였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아, 이제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서로 비슷한 나이여서 같은 시대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 보았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명자 씨는 웃음이 많아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서로의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요가를 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시면 문화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반면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밤 12시 넘어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명자 씨는 제가 늦게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재호 씨, 늦잠 자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일찍 일어나셔야 건강해요. 게으른 습관은 나이 들수록 고치기 어려워요. 텔레비전 취향도 달랐습니다. 저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명자 씨는 트로트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즐겨봤습니다.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결정되었습니다. 점점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식습관도 달랐습니다. 저는 밥과 국, 여러 반찬이 있는 한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는 꼭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 명자 씨는 건강식을 추구해서 현미밥에 샐러드, 생선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소금과 간장도 최소한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맞춰보려고 했지만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동네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점점 서로에 대한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발을 어디에 두는지, 옷을 어떻게 개는지, 창문을 언제 여는지까지.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찰도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후에는 하루 종일 서로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집안일에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한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집안일을 돕다가도 명자 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무언가를 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했습니다. 재호 씨, 왜 이렇게 방식이 다를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답답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명자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꼼꼼하고 통제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 왔습니다. 제 딸 수정이는 42살인데 이혼을 하고 중학생 아들 민호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수정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매달 생활비 중 일부를 수정이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손자 민호의 학원비에 보탬이 되길 바랐습니다. 민호가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가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호 씨, 왜 매달 수정이에게 돈을 보내요? 우리 생활비인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네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 연금 중 일부예요. 손자 학원비에 보태려고요. 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명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건데 큰 돈을 쓸 때는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리미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수정이만 챙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유리미도 집 장만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딸과 손자를 돕는 건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연금으로 번 돈인데 왜 일일이 상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 입장에서는 우리의 돈을 나만의 결정으로 쓴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 유리미를 무척 아꼈습니다. 유리미 생일에는 비싼 옷을 선물했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블라우스였습니다.
반면 제 딸 수정이 생일에는 5만 원을 카톡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설날 때 우리 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손자 민호가 명자 씨를 보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명자 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새 부인이야.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돼. 민호는 당황했고 수정이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정이와 민호는 우리 집에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에 제 딸과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유리미는 자주 집에 왔고 명자 씨는 항상 반겼습니다. 유리미가 오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주었습니다. 수정이가 왔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도 차별이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 친척들의 모임에는 저를 데려가면서도 제 가족 모임에는 명자 씨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나를 어색해해요. 차라리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수정이가 전화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전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명자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는 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늙은이들이 사는 거야 다 그렇지.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제 딸과 손자를 편하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제 물건들은 작은 방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모두 명자 씨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취향이 반영된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명자 씨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했습니다. 가끔 제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또 그 음악이에요? 하는 말에 포기하곤 했습니다. 명자 씨는 활동적이어서 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항상 바빴습니다. 반면 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며 쉬는 것을 좋아했는데 명자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늘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나가서 활동해야 건강해져요.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금방 늙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혼자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함께 걷는 것은 좋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 소식, 문화센터 일, 유리미 이야기.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토요일 산책도 포기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났는데 명자 씨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명자 씨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해했고 저도 불편했습니다. 제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명자 씨가 지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는데 이제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지적받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저는 마치 손님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자 씨 방식대로 돌아갔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제 의견, 제 취향,
제 습관은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짠 음식과 매운 음식을 싫어해서 항상 싱겁게 먹었습니다. 가끔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짠 음식은 혈압만 올라요. 건강을 생각해야지요. 라고 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적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더 외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적어도 텔레비전 리모컨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 취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는데 명자 씨는 바둑을 노인들이나 하는 심심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둑 모임에 가려고 하면 또 바둑이에요? 나랑 같이 문화센터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해오던 바둑 모임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자 씨와 함께 제 옛 직장 동료들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자 씨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호 씨는 정말 답답해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줘야 해요. 혼자 살다 보니 생활력이 없어서 제가 고생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건강식으로 먹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참, 며칠 전에는 양말을 서랍에 제대로 못 넣어서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제가 생활력이 없다니요. 게다가 이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요? 정말 창피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재호 씨는 내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없으면 건강도 망치고 집도 엉망이 될 텐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나는 4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잘 살아왔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재혼의 모습일까? 외로움을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더 큰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이렇게 외롭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자 씨는 저를 통제하려 했고 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특히 명자 씨는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 제 습관, 제 취향, 모든 것이 명자 씨 기준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참고 살면 편할까요? 아내가 있으니 밥도 챙겨주고 적어도 말벗은 됩니다. 또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합니다. 다시 그 외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계속 상처받을 것입니다. 제 정체성도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어볼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명자 씨,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당신 방식도 존중하고 제 방식도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명자 씨는 자신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혼자 살까요? 외로움이 두렵지만 적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딸과 손자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둑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고 클래식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지적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혼자 공원에 갔습니다. 명자 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딸 수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민호는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잘 다녀요. 요즘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학원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버지. 딸과 통화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게 정말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을. 수정이와 민호가 제 삶의 큰 부분인데 지금은 그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외로움 때문에 너무 서둘러 재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에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명자 씨와 데이트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보였고 살면서 겪게 될 일상의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한 명이 그러더군요. 재우야,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과 산다는 건 쉽지 않아. 서로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년의 재혼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함께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있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겠지요. 사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어려운 결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명자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볼까 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가족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니까요.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동행이었지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까요?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처럼 갈림길 앞에 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더라도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